계획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소리도 네.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요 억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전력 수급 대책은 실패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시 산업계에 대한 엄청 많은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전력 수요 전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원전 설비는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력 수요 전망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서로 약간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산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이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계획이 원전을 줄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이번에 나온 것은 에너지 계획에 대한 초안입니다. 네. 앞으로 두 차례 공천을 거쳐서 12월에 정부의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지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제법 따뜻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면서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현이나 기상캐스터입니다. 따스한 가을볕이 퍼지면서 아침에 입고 나온 겉옷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계절이 한 달가량 거꾸로 돌아간 듯 전주지방 낮 기온이 27.2도까지 올랐고 서울도 24.4도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내일 곳곳에 가을비가 오면서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강원 영동지방부터 오기 시작해 낮부터는 서울과 중부지방, 늦은 오후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대부분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오겠지만 동풍이 들어오는 동해안에는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오는 월파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밤부터는 비구름이 차츰 물러가고 찬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본격적으로 쌀쌀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 아침 서울 지방 수온주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10도 아래로 내려가겠고 목요일에는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2, 3일 정도 이어지다 주말쯤 기온이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인도에서 한 힌두교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던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다리에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전 인도 중부의 라탄가르 힌두 사원과 연결된 다리에 철책 하나가 끊어진 뒤 한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나 지금까지 적어도 110명이 숨졌습니다. 또 100여 명이 다쳤고 다리에서 추락한 뒤 실종된 사람도 40명이 넘습니다. 사고 당시 길이 500m, 너비 10m의 다리에 10만 명 이상의 힌두교 신자들이 운집해 있던 걸로 알려졌으며 신자들은 힌두교 여신 두르가 기념 축제가 열리는 사원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다리가 끊어진다는 헛소문과 경찰이 사람들을 위협하며 한 곳으로 몰면서 다리가 끊어졌다는 주장 등이 나와 주정부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다리에서는 지난 2006년에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힌두교 신자 50여 명이 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또 지난 2월 북부 지역에서도 힌두 축제 종료 뒤 신자들이 귀가를 위해 기차역에 몰리면서 36명이 숨졌고 재작년에는 남부 케랄라주에서 축제 인파가 몰리면서 102명이 희생됐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직원 징계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1000여 건에 달해 직원 6명당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수원 직원들의 징계 내역은 파면 1건, 해임 41건 등 모두 1245건으로 직원 6명당 1명꼴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징계 수준이 높은 파면, 해임, 정직은 대부분 납품비리, 금품 수수 등과 관련됐고 특히 정직 이상 중징계 56건은 정전 은폐나 납품 비리, 품질 보증서류 위조 등이 동시에 터진 2012년 이후에 집중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5개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이 참여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아태 지역 방송통신 규제기관 라운드 테이블 서울회의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개회식에서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국제적 사이버 범죄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각국 규제기관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 송도에서 120여 개국 선거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창립총회에서는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이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고 송도의 사무처가 유치됐습니다. 선거기관협의회는 선거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로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정보와 지식 등을 공유해 선진 선거관리기법을 연구하고 세계 민주주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여수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막을 올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폐막 일주일을 앞두고 목표 관람객 4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순천시가 새로운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박람회가 끝난 뒤 박람회장 활용도를 어떻게 높이냐는 과제를 던진 계기가 됐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오는 20일 폐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난 12일 목표 관람객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동안 관람객이 하루 1만 명도 안 돼 쉽지 않아 보였지만 추석 연휴 이후 하루 10만 명 넘는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목표 관람객 수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원을 주제로 차별화된 전시 콘텐츠와 연일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 일관되고 체계적인 운영도 한몫을 했습니다. 문제는 폐막 후 박람회장을